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건 아닌데 남편과 어머님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요. 후회는 없어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루하루 남편과 부딪혀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렇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할 뿐이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더니 어쩌면 노래 가사도 그렇게 잘 썼는지 살다 보니 저에게도 남편은 더 이상 님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편의상 일단은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 쪽에서 먼저 결혼을 전제로 한 여자를 소개받고 싶어 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 지인이 다리를 놔준 거였죠.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싫은데 억지로 나간 자리였다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못 이긴 척 나간 자리였다고 설명하면 적당하겠네요. 소개팅을 처음 해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이번엔 결혼 전제였으니 긴장 아닌 긴장이 되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평소와는 달리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누가 봐도 저만큼이나 긴장해 있는 남편이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로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남편의 주도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혼한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좀 우습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커피까지 마시고도 서로 아쉬워 헤어지지 못하고 맥주 한잔 하자며 장소를 옮겼고 3일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죠. 이후로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서로에게 불이 붙어 2주 만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다 보니 저희는 연애 시작부터 서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나 직장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친구들을 보니까 연애할 땐 서로 좋아서 서로만 생각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저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게 일단 남편의 경우 부모님 두 분 다 당시 60대 초반으로 아버님은 회사를 다니신다 했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했죠. 듣기에는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또한 남편이 말하길 자기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며 자기는 전혀 신경 쓸 게 없다고 했으니 결혼 상대로는 대단히 좋을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걱정할 것도 없다 싶었달까요? 그리고 제 친정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고 친정어머니도 이모와 함께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노후 또한 제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1년 반의 연애 끝에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황당한 사실이 하나둘씩 까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버님의 회사였어요. 당시 남편은 아버님이 모 회사의 고문 같은 역할로 계시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이지 부풀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실은 지인의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정도를 해주는 수준이셨는데 그마저도 지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 아버님이 억지로 나가고 계시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아버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살짝 뻥튀기를 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저더러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시부모님 두 분은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대시냐니까 그건 제가 걱정할 게 아니래요. 어쨌든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친정에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는 솔직히 많이 황당해 하셨어요. 아버님의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어쨌든 고의로 저를 속였다는 게 문제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나오던 결혼 이야기를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라 말씀은 차마 못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적어도 남편과 저 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정말 알콩달콩 예쁘게 잘 만났거든요. 싸워서 울고 짜고 하는 일도 없었고 게다가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뵙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신이면 케이크 사서 제 손에 들려보내, 명절에는 과일 보내. 나름대로 잘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무척이나 좋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면 사위를 아들이다 생각하고 잘해주시겠다며 정말 기대가 크셨고요. 그러니 실망하긴 하셨어도 헤어져라 소리는 차마 못하시는 눈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남편에게 실망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진 않았으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답이 그게 아닌 게 뻔히 보이는데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지 팔자 지가 꼰다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막상 저도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머리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은 한 번만 더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달이 되도록 남편이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결국 작정하고 제가 따지고 들었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실은 시부모님 생활비를 대드리고 있었다는 걸 털어놓았거든요. 그것도 1, 20만 원 수준이 아니라 한 달에 무려 100만 원씩이나 드리고 있었죠. 어이도 없고 황당하고 제가 이제껏 드린 걸 돌려받아 와라 그런 억지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 드린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드리던 걸 안 드리면 당장 시부모님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그럼 제가 모시고 살 거냐고 뻔뻔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 다 되어 계시다고 하지 않았냐.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분들 아니라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니. 이제 시부모님 연세 60 좀 넘으셨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노후 자금을 쓰라고 하냐면서 자기는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그럼 두 분 다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알아보게 하셔라. 특히 어머님은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왜 집에 계시냐 했더니 그 연세에 어디 가서 일을 하시냐며 저에게 못됐다 하는데 정말이지 노후 자금을 쓰기엔 너무 젊고 일을 하시기엔 너무 늙었다는 남편의 문혼일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3달 만에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말 그대로 반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얼떨결에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결혼하는 게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반반 결혼 생활까지 하게 되니까 솔직히 기분이 정말 별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도 거짓말과 돈 문제로 자꾸만 부딪히니 마음이 빠르게 식어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니 저 인간이 미친 건가 아니면 내가 못된 건가 싶어 자괴감도 심해져 갔죠. 하지만 어쨌든 이미 결혼은 했고 싸운다고 상황이 나아지면 모를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심해져 갔으니 다른 부부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나름의 위로를 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남편이 뜬금없이 식당을 하고 싶다대요. 식당이라니 할 줄 아는 건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었으면서 말이죠. 제가 뜬금없이 웬 식당이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뭘 보고 그런 확신을 얻었는지 자기가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자기만 믿어라 어쩌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사도 돈이 있어야 하지 남편이 얼마나 돈을 모았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해 했습니다. 말로만 저러다 말겠지 설마 뭘 어쩌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모양입니다. 식당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2주도 안 돼서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썼다며 저한테 통보를 해왔으니까요. 아무리 반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 거다. 오히려 제가 자기 덕을 보게 될 거다 하며 큰 소리를 뻥뻥 쳐댔지만 별 믿음도 안 갔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회사를 관둔 지 2달 만에 남편은 보란듯이 서울 시내에 있는 식당을 인수했어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도 원래 장사하던 가게를 인수했으니 권리금이랑 보증금이랑 못해도 몇 천은 들어갔을 것 같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알아서 괜히 골머리 썩느니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굳이 묻지 않았죠. 초반에는 남편이 나름대로 기합이 바짝 들어가서는 아침 9시에 나가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저는 하마터면 거의 감동할 뻔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반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가게 오픈 시간도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사하면 손님들이 찾아오겠냐 한마디 했더니 그럼 네가 한번 해보던가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죠. 내가 지더러 장사하라 그랬나 괜히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때려치고 왜 나한테 화풀인가. 사실 가게 열고 나서는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하는 게 안쓰러워서 생활비도 3번이나 안 줬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얼마나 없으면 저러겠나. 못 주는 사람 속은 오죽하겠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한테 미안해한다거나 고마워하는 기색은 없고 화풀이만 해대니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급기야는 남편이 권리금이고 보증금이고 뭐고 모르겠다며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니까 저더러 네 돈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어머님이 난리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 가게를 차려준 게 어머님이셨거든요. 어머님은 무려 8천만 원이란 당신 돈이 들어갔다며 그 돈을 저더러 갚으라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랑 상의를 하고 남편한테 빌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왜 제가 갚아야 하냐고 저는 못 갚는다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 어머니 돈인데 아깝지도 않냐. 정신 차리라 몇 번이나 어르고 달랬지만 도통 들어먹지를 않대요. 그런데 그 무렵 안 좋은 일은 몰려서 온다더니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언젠가부터 흉흉한 사무실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는 미안하게 됐다며 더는 방법이 있네 없네. 그리고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죠. 직원들 몇몇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냐며 법적으로 한번 붙어보자고도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려달라 하며 저는 저대로 또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하도 죽겠다며 사람을 보채대니 가게에 한번 나가봤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판 벌린 남편이 미워서 가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창 남편이 열심히 하던 때는 방해가 될까 싶어 못 갔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여길 왜 말아먹지 싶을 정도로 위치도 너무 좋고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당장 출근도 안 하겠다, 남편을 도와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거의 포기한 상태로 무념무상인데 자칫하다간 저 혼자 독박 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정말 가게 접을 거냐 물으니 그럴 거라길래 그럼 나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팔고 자시고 할 게 어딨냐고 그냥 저더러 나와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대요.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보나마나 당신은 나를 직원 부리듯 할 거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당신 돈으로 차렸다 하시며 온갖 생색을 내실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난 무턱대고 나와서 일 도와주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죠. 나한테 아예 전적으로 팔던지 아니면 접던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어머님의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다만 저도 모아놓은 돈이 많던 건 아니었던지라 친정어머니에게 상의를 드리니 어머니가 당신이 인수하겠다 하셔서 저희 어머님 대 친정어머니 간의 거래로 이루어졌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가게 자리가 좋아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잘 풀릴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나중에 듣기론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제가 확신이 있으니 한번 밀어줘보자 싶으셨다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하루에 길어야 4-5시간을 자가며 가게 일에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많은 동네니 무조건 술집을 해야 한다며 그 작은 공간에 빡빡하게 테이블을 밀어넣고 술을 팔았지만 일단 제대로 된 안주도 없지, 그렇다고 술이 싼 것도 아니지. 게다가 근처에는 이미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괜찮은 술집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공간을 과일가게로 바꾸어 버렸어요. 저도 그랬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출근을 하는데 그럴 때 바나나라던가 사과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거든요. 아무튼 나머지는 제 사업 비밀이라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과일 가게로 바꾼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아침 출근길 때만이 아니라 점심때 찾아오기도 했고 또 자취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과일이 없어서 못 파는 날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단 1년 만에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제 차도 뽑았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어지간히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 무렵에는 남편이 역시 공무원이 제일이라며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자기가 부담해야 할 생활비도 하루 이틀 밀려주기가 일쑤였던지라 따져보면 못해도 3분의 2는 제가 부담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제 남편이니 이해하고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하루는 어머님이 제 과일 가게에 찾아오셔서는 남편에게 다 들었다며 제 가게를 내놓으라시대요. 처음부터 자기가 제 꼼수에 넘어가 안팔 가게를 팔았다면서 말이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정당하게 값 치르고 제가 인수한 제 가게니 억지 쓰지 마시라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에 이어 남편까지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한다는 말이 너는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 어디 가서 새로 열어도 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자기도 자기지만 어머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시는지 아느냐고 며느리가 돼서는 그러면 안 된다나요? 그리고는 며느리도 자식인데 어머님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이건 어머님 노후를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네 어쩌네. 또 뭐라더라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냐. 자기도 집안에서 존경받는 가장이고 싶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데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미치겠더라고요. 한편 어머님과 남편이 아무리 뭐라건 제가 들은 척도 안 하니 둘 다 방법을 바꾼 건지 한다는 소리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대요. 그리고 그 보상은 바로 현찰 1억이었죠. 뜬금없이 무슨 1억이냐 말도 안 된다 하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그 가게를 저희 남편이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1년에 1억이 아니라 2억을 벌었을지도 모르지 않냐면서 앞으로도 매년 1억씩 달래요. 기도 안 차서 어머님 아들이 말아먹을 뻔한 거 제가 살려놓은 거 모르시냐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한 제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입만 살아가지고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는 엄마 말이 맞다는 둥, 제가 너무한다는 둥, 너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냐, 그렇게 악착같이 니 거 내 거 따져야겠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했지 가게는 못 넘겨준다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어머님은 아주 그냥 너 잘 걸렸다 싶으셨는지 꼬투리 잡아 돈독이 올랐느니 어쩌니 하시더니 남편더러 이혼해라 이혼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저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저도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는데 그런 말이 뭐가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어머님하고 남편이 더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지인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살살 어르고 달래서 협의 이혼을 할까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걸고 넘어질 게 분명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아무튼 이후로 1년간의 지리한 싸움 끝에 저희는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위자료로 1억을 받아야 한다며 헛소리를 하셨는데 오죽하면 나중엔 남편 쪽 변호사가 그런 어머님한테 짜증을 다 내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과일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해 지금은 비교적 덜 바쁘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이 생활은 결코 누릴 수 없었을 테지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한 제 자신보다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친정어머니에게 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남편 소식은 원치 않아도 말 많은 지인 덕분에 조금씩 듣게 되는데 여전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중이랍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 친정어머니 명의의 집이었다 보니 남편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공부를 집에서 하는 통에 어머님도 신우도 죽을 맛인가 보다며 아주 지인이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소개시켜 미안하다길래 아니라고 저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던 건데 누굴 탓하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리운 기억도 있고 솔직히 좋은 기억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연애랑 결혼은 정말 다르다는 걸 이번 결혼 생활을 뼈저리게 느꼈네요. 왜 어른들이 그래서 양가 식구들도 살펴야 하고 가풍도 봐야 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아무튼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데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와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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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결혼 6년차 여성입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 했지만 실은 남들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속상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게다가 제 뒤에서 억척스럽다 왜 저러고 사냐 하고 흉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결국은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마련했으니 나름대로 성공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제가 뭐 한다고 여기 이렇게 하소연을 하러 왔겠어요. 남편하고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누가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애꿎은 선배 이야기만 몇 번이나 해댔죠. 그래서 솔직히 이번 소개팅도 망했구나 싶었는데 이튿날 선배가 말하길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했다대요. 그러면서 저는 어땠냐고 한 번 더 만나보겠냐는데 저도 남편 첫인상이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다 하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왔더라고요. 얘기거리도 몇 개 생각해온 눈치였고 솔직히 남편이 노력을 해줬다는 게 나름 감동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소개받은 지 석 달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만 알았던 거지 남편의 가정형 편이라던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남편이 먼저 말을 해주면 좋은데 딱히 그럴 생각도 없는 눈치였고 그러다 2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저랑 하고 싶고 저랑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저는 어떻냐 하더니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면 굳이 시간 끌 필요는 없지 않냐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한다 하면 남편이랑 한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가늠하지는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하기도 좀 그랬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면서 이야기가 순식간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엔 몰랐던 시부모님이나 신우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네요. 일단 저희 시부모님은 당시 두 분 다 60대셨는데 딱히 직업이 있으신 건 아니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길 두 분 사시는 집도 있고 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로 월세도 받고 계신다며 두 분 다 당신들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어머님이 먼저 나서셔서는 저희 결혼에 1억을 보태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게 맞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 표정이 영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 누나 때문에 미치겠다대요. 그래서 제가 누나랑 싸웠냐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부모님이 남편 장가가니까 1억 준다 했더니 왜 남편만 주냐면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황당한 건 신우는 몇 년 전 시집 가면서 이미 그 당시에 1억을 받아갔었다대요. 하지만 얼마 못 살고 이혼해서 이후로는 시댁 그러니까 신우한테는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죠. 애도 같이요. 아무튼 신우가 시부모님더러 돈을 주던지 원룸을 구해주던지 자기도 남편하고 똑같이 해달라며 아주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저더러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부모님 재산인데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 건 시부모님이랑 신우랑 알아서 하게 둬야 하지 않겠냐 하고 넘겼는데, 어이없게도 며칠 뒤 시부모님이 저희 둘을 따로 부르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주기로 한 1억은 다 못 줄 것 같고 5천만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무슨 단식투쟁을 했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1억을 해주신든 5천을 해주시든 감사할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를까. 1억 소리 듣고 나선 저 나름대로 집도 알아보고 말 그대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티를 안 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마 남편도 제가 서운해한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말이 신우가 어렸을 때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서 이후로는 시부모님이 신우한테 꼼짝을 못 하신다고요. 아무튼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니 그건 그거대로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결국 소갈이 좀 하고 눈물 콧물 좀 흘리고서야 남편과 그해 가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5천, 친정에서 받은 5천 거기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더하니 대충 2억 정도 되대요. 그런데 그 2억으로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장만하려니 아무리 봐도 빠듯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은 경기도에 있는 모 아파트를 말씀하시며 거기가 몇 년 안에 재개발이 될 거라고 자꾸 그걸 사라셨는데 일단 위치부터가 저희 직장에서 출퇴근하기엔 너무 멀었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재개발도 주변에 뭐가 좀 있어야지. 지하철을 탈래도 버스 타고 20분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겠나, 된다고 한들 얼마나 오르겠나. 그래서 고민 끝에 죄송하지만 싫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다가 돈도 좀 더 모으고 해서 저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벌써부터 시부모 말은 무시하고 저 잘났다 이거냐며 무척이나 노여워하시대요. 그리고 이 일로 결국 시부모님과 제 관계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한편 결혼하고 1년 반쯤 지나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정말 미안하게 됐다면서 자기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저희더러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당시 그 동네가 집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 전세 시세도 4천 이상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설령 돈이 장만된들 전세 자체가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저희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저희더러 집 없는 서름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고 잘됐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도 남편이 시부모님더러 그러지 마시고 얼마라도 좀 빌려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괜히 은행에서 빌려서 은행에 이자 줄 바엔 시부모님한테 빌리고 이자를 시부모님한테 드리면 어떨까 싶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액수를 말씀드리기도 전에 니들 빌려줄 돈은 없다며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먹고 죽으면 죽었지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는 이런 한 푼 못 주신다면서요. 그리고는 급기야 돌아오는 전세 만기 때 보증금 돌려받으면 당신이 줬던 5천은 돌려달라시대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다시면서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저에게 도대체 1년 반의 결혼 생활 동안 시부모님한테 뭘 어쨌길래 그렇게 노여움을 샀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맹세코 제 나름대로 며느리도리는 다 했어요. 비록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어도 일주일에 2-3번 안부전화 꼭꼭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나가 외식하고 집안 대소사 잊지 않고 챙겼고 물론 신우는 딸이고 저는 며느리라 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생신도 있고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야 식당으로 찾아오던 신우에 비하면 시부모님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뭐라건 제가 묵묵히 잘해드리니 제가 정말 바보멍청이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건지 5천만 원 돌려달라는 소리 듣고 나니까 진짜 오만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마음이 완전히 상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셨다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 먹고 사는데 도와주시진 못할 망정 그마저도 뺏어가시는 게 너무 야박하고 치사스럽게 느껴진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상의 끝에 5천만 원 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5천만 원을 받으시고 시부모님 두 분이 지으셨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돈이 더 있어도 부족한 상황에
아예 적어져 버렸으니 당연히 저희 생활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받으신 5천은 물론 경기도 집까지 팔아 저희한테 사라고 하셨던 아파트를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이없고 황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잡하고 그 아파트가 꼭 재개발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한편으론 시부모님한테 저도 응어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안 됐으면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자괴감이 들던지. 한편 이후로 저희는 시댁하고는 정말 최소한의 만남만 가져가며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하여 시댁에 드리던 용돈도 줄였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솔직히 이러나 저러나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저희도 나름대로 실속이나 챙기고 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허리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남들 외식 5번 할 때 저희 한 번이나 했나?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한 번 안 가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산다고 돈이 모일까? 집을 살 수 있을까? 때때로 그런 걱정이 들 때면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저나 남편이나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주식을 해야 한다, 코인을 해야 한다 해댔지만 그건 저희 부부하고는 먼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정말이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더니 돈은 돈대로 모아가며 경매 공부도 해보고 또 손품 눈품 발품 팔아가며 부동산도 드나들다가 시세보다 1억 넘게 싸게 나온 급급매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리모델링한 지 2년도 안 된 집이었어요. 혹시 누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싸게 파는 건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는데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문제로 가족이 해외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떼보니 서류도 깨끗한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이다 싶어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친정부모님께서 저더러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 대단하다 장하다며 무척이나 칭찬해 주시대요. 남편도 전부 다 제 덕이라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냉랭하기 짝이 없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은 어떻게 당신과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큰 결정을 내렸냐며 몹시도 분개하셨는데 저로서는 황당할 뿐이었죠. 사이가 얼마나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그러던 며느리도 아닌데 왜 그런 화를 내시는지 당황스러웠달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달 후 저희가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했는데 그때 처음 저희 집을 방문하신 어머님께서 악담 아닌 악담을 이어가셨거든요. 현관에 들어서시자마자 집이 기운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면서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거다. 그렇지 않고야 왜 싸게 파냐. 이 집에서 뭔 일이 있어도 있었던 거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저희 어머님이 무슨 무당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편도 어지간히 듣기가 거북했는지 어머님께 왜 재수없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고 한마디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눈치셨지요. 정말이지 화를 낼 수도 없고 결국 오죽하면 제가 남편더러 다시는 어머님 아버님 부르지 말라고 나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집들이하고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님이 신우의 재혼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신우랑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기에 잘 되었다 축하한다 했고요. 어쨌든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워가며 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좋은 사람이 생겼다니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어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2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팔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다나요? 제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허락받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그렇게 정해졌으니 그런 줄 알라는 말 그대로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그런 어머님의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실 거라는데 들은 바가 있냐 물었더니 남편이 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왜 오시냐고 저한테 되묻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주주말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파신다는 게 정말인지 여기저기 이삿짐이 쌓여 있더라고요. 나오는 한숨을 억누르며 저희가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번 들어보라며 말씀하시길 신우 남자친구 집안에서 신우를 며느리로 못 들인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혼녀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애도 딸렸다고 그러고 거기다 혼전 임신까지 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하지만 신우는 그 남자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는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길. 하지만 돈이라도 얼마 들고 가면 그쪽에서도 결국엔 받아주지 않겠냐며 그래서 신우 결혼 비용 대주려고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을 팔기로 하신 거라나요? 정말이지.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야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무슨 이유로 처분하시든 제 소관이 아니지만 그 결과를 왜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합가는 못한다 했어요. 왜 못하냐는 어머님 말씀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 제가 스트레스도 너무 받을 것 같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솔직히 대답했고요. 그리고 제 대답을 들으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 때렸냐? 누가 보면 시애미가 며느리를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개똥으로 봤으면 어머님 싫어요 소리를 면전에 대놓고 하느냐며 급기야는 가정교육까지 운운하기 시작하셨죠. 친정에서 뭘 보고 자랐길래 어른이 뭘 좀 하라면 곱게 내 하는 게 없고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소리만 해대느냐며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싫다 좋다냐. 정말이지 쌍시옷 들어가는 쌍욕만 아니었지 고부관계에서 들을 수 있는 막말이란 막말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재건축된다고 사놓으신 아파트 있으시지 않냐 거기 들어가서 사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거기도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들어가냐며 저더러 생각이 없다나요? 그럼 그 사람이 준 보증금으로 어머님도 전세 구하시라니까. 그제서야 먼 산만 보고 계시던 아버님이 그 돈 네 시애미가 이미 다 신우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이제 모르겠다 하시면서 왜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냐고 딸이나 애미나 똑같다면서 어머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남편도 어머님한테 제발 억지 좀 그만 쓰시라고 그러고 아무튼 정말 쑥대밭이 이런 건가 싶대요.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어머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고 전날 하셨던 말씀을 또 그대로 읊으셨거든요. 그리고 난처해하는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까지 팔아서 신우 시집을 보낼 정도면 얹혀 사는 것도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라고 왜 잘 사는 아들 부부를 자꾸 들쑤시냐 화를 내대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런 일 때문이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우리 사는 거 보고 거지같이 왜 그러고 사냐? 추잡스럽다 할 때는 언제고. 게다가 우리 집에 오셔서 악담은 얼마나 해대셨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탁도 아니고 통보를 해대면 우리가 좋다 하겠냐고.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하며 전화를 딱 끊는데 솔직히 제 마음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입장을 확실히 해주니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요. 한편 어머님은 그래도 기어이 집을 팔겠다셨고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며 이혼하자 하신 모양입니다.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 건 아니었어도 황혼이혼까지는 생각도 못했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남편도 많이 놀랐고요. 하지만 아버님 말씀이 더는 어머님한테 못 맞춰주시겠다면서 이혼하시는 대로 당신 고향에 내려가 혼자 속 편하게 살고 싶다시대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을 저나 남편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뵙겠다고만 말씀드렸죠. 반면에 어머님은 이혼하고 나면 당신 혼자니까 그러면 신우가 모시고 살 것 같은가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무척이나 희박한데 말이에요. 재혼에 아이까지 딸렸지 거기다 혼전 임신으로 시부모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이던데 그 와중에 친정엄마까지 모시고 살겠다들면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남편은 어떻게 되던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더는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 하니 일단 믿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아무쪼록 더 늦기 전에 어머님이 냉정하게 현실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